아편 전쟁.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한 비극의 서사. 약자의 정의는 불의가 된다는 냉혹한 현실. 19세기 중반 중국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두 국가 간의 충돌을 넘어 제국주의의 탐욕과 힘의 논리가 어떻게 정의를 유린하고 한 문명의 몰락을 가져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만주족 왕조의 청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편 전쟁 이후 그 허약한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면서 청은 덩치만 큰 종기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명명백백한 역사는 우리에게 냉혹한 진실을 증언합니다. 약자의 정의는 불의가 되고 강자의 불의는 언제든지 정의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막대한 생산력을 갖게 된 영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망국의 사절이라 불리던 청나라는 오랜 세월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유지하며 외부 세계와의 교역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청나라의 모직물과 면화를 수출하려 했지만 청나라 백성들은 자국산 제품만으로도 충분했기에 영국산 제품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홍차, 비단, 도자기 등 기호품과 사치품을 대량으로 수입해갔습니다. 특히 홍차는 영국인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어 엄청난 양을 사갔습니다. 청나라는 이 모든 물품에 대해 은만을 결제 수단으로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영국 은이 청나라로 유출되면서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자국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청나라의 무역 지역 확대를 요청했지만 청나라는 자국의 우월성과 외부 세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영국의 요청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서양 문명을 오랑캐 기술로 치부하며 자신들의 중화 사상에 갇혀 세계 정세의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역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영국은 청나라가 약으로 쓰기 위해 아편을 소량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치명적인 마약을 무역 역전의 수단으로 삼는 비인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청나라 정부 몰래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청나라에 밀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아편이 대규모로 밀수입되자 청나라에는 아편 중독자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관리와 백성을 가리지 않고 아편에 중독되면서 사회는 황폐해지고 기강은 문란해졌습니다. 아편 밀수는 청나라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무역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영국은 아편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벌었고 결국 영국이 수입하는 홍차의 양보다 중국에 파는 아편의 양이 더 많아져 무역 역조는 해소되고 오히려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대량 유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청나라 정부는 아편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839년 강직한 관리 임직서를 광저우에 특별관리로 파견했습니다. 임직서는 부임하자마자 광저우에 있는 영국 상인들로부터 아편 2만여 상자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리거나 아편에 석회를 묻혀 바다에 폐기해버렸습니다. 아편은 석회와 소금을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못쓰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임직서의 단호한 조치에 분노한 영국 상인들은 크게 반발했고 영국은 이 일을 빌미로 1840년 6월 청나라를 공격하면서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겉보기에는 거대한 대국이었지만 영국을 감당할 만한 근대적인 군사력과 정치 역량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방 관리들이 부패해 있었고 중앙정부도 권력 다툼으로 어수선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무장한 최신의 증기선과 강력한 대포로 무장한 해군력을 앞세웠습니다. 영국 해군은 청나라의 해안을 쉽게 장악하고 주요 항구 도시들을 위협했습니다. 화력과 기동력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힘에 밀렸던 청나라는 1842년 8월 영국에 항복하고 난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 상하이 등 5개의 청나라 항구에서 자유롭게 무역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홍콩섬의 지배권을 영구적으로 얻었습니다. 또한 청나라는 영국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난징 조약은 그렇게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 문호를 개방하고 주권을 침해당하는 굴욕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제1차 아편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만큼 큰 이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영국산 제품이 청나라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고 아편 무역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영국은 청나라의 아편 무역을 합법화하고 더 많은 도시를 개방하며 외국 공사의 베이징 규제를 허용하라는 등 더욱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청나라가 이를 거절하자 영국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때 마침 에로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로호는 중국인이 소유한 배였지만 영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홍콩에서 운항 허가를 받았고 영국인 선장이 영국 국기를 달고 때로는 해적선, 때로는 화물선 역할을 하며 수상한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1856년 10월 8일 청나라 광저우의 한 관리가 에로호에 마약이 실려있다는 첩보를 받고 배에 올라가 선원들을 체포하고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나라 관리들이 영국 국기를 강제로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를 빌미로 청나라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애로호가 영국 배로 등록된 기간이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청나라 선박으로 볼 수 있고 체포한 선원들 또한 중국인이므로 중국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맞섰습니다. 그렇게 청나라가 사과하지 않고 맞서자 영국은 이 사건을 부실 삼아 다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프랑스도 끼어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선교사가 청나라에서 처형당한 것을 핑계 삼아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1858년 영국과 프랑스는 연합하여 제2차 아편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에서도 청나라는 압도적인 군사력에 밀려 패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승전의 대가로 청나라의 텐진 조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더 많은 도시를 개방하고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장하며 양쯔강과 다른 항구의 영국, 프랑스 등의 군함이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등 더욱 가혹한 조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이를 거부하자 1860년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연합군은 베이징의 여름 궁전인 이화원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굴욕적으로 베이징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텐진 조약 때보다 더 많은 도시를 개방하고 홍콩으로 연결되는 구룡관도 남단까지 영국에 할양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편 무역은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고 중국 전역에 대한 선교 활동의 자유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청나라가 서구 열강의 침탈에 더욱 깊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아편 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이후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대국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청나라의 항구와 내륙 지역에 조개지를 설치하고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 경제적 이권을 독점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전쟁 배상금을 마련할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고 아편 중독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으로 청나라 곳곳에서는 농민 봉기와 사회개혁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의화단 운동 등 대규모 농민 봉기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는 청나라의 중앙정부가 더 이상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지배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결국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이어져 1912년 중화민국이 탄생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편 전쟁은 중국 근대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자 잠자는 사자로 불리던 청나라가 서구 열강의 침탈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굴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편 전쟁은 누가 보아도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상식 밖의 전쟁이었습니다. 마약을 더 팔기 위한 전쟁이 어떻게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명백히 약탈적이고 비인도적인 제국주의의 논리가 지배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었던 청나라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마약을 더 팔도록 더 많은 항구를 개방하고 홍콩섬까지 영국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명명백백한 역사는 우리에게 냉혹한 진실을 증언합니다. 약자의 정의는 불의가 된다는 것, 즉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주장이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힘이 없다면 결국 무시당하고 짓밟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자의 불의는 언제든지 정의로 둔갑될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강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문명화, 계몽, 자유무역과 같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세워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으면 우리의 정의는 언제든지 불의가 될 수 있음을 아편 전쟁의 비극이 가르쳐줍니다. 이는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약자의 목소리가 쉽게 묵살되고 강자의 논리가 정의로 둔갑될 수 있습니다. 힘은 단순한 물리적 무력을 넘어 경제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적 영향력 등 다층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아편 전쟁은 단순히 19세기의 중국에서 벌어진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과 내부 역량이 취약한 국가가 어떻게 외부 압력에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제국주의의 탐욕과 비인도적인 행위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편 전쟁의 교훈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힘을 가지려면 그리고 우리의 정의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국력을 강화하고 내부 역량을 튼튼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문화적 역량을 키워야만 우리의 가치와 주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내부적으로도 강자의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비판하며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인류애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아편 전쟁의 비극은 우리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경고와 함께 역사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힘없는 정의는 좌절하지만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아편 전쟁의 비극적인 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